파이썬 같은 경우에는요, 만들어진 것 자체가 프로그래밍이 좀 익숙치 않은, 또는 이제 컴퓨터로 뭔가 이걸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실은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또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서 데이터 분석한다라는 목적,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파이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일례로 제가 이제 그 개발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서로 코드 가지고 이야기할 일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파이썬으로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그럽니다. 자바나 뭐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돼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뭐냐면 파이썬이라는 게 워낙 만들어진 게 이런 기능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지 않게 좀 쓰게 만들어 보자 라는 거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실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들 저희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파이썬이 코드, 그래서 이제 뭐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파이썬 스타일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기능들 나오고 우리 데이터 처리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능들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먼저 강의 자료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이썬 코드 들어가기 전에 우선 파이썬 코딩 규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표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코딩할 때 이런 규칙을 좀 지켜주면 좋겠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야 되는, 뭐라 그럴까요? 의무상 이거 안 한다고 에러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지켜주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코드를 공유해 줄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미래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쉽게 여러분들의 코드를 이해할 수 있고, 이쁘게 좀 작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이제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해요. 파이썬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if문도 그렇고 for문도 그렇고 while문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 들여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헤더냐 스위트냐 이렇게 구분할 정도로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들여쓰기는 기본적으로 네 스페이스를 두는 거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예를 들어서 if 뭐 하고 땡땡 하고서 엔터 쳐보면은 들여쓰기가 4칸이 돼요. 이 4칸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들여쓰기는 4스페이스인데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주피터 노트북은 엔터를 치면은 4스페이스를 알아서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줄은 최대 79자 정도까지만 좀 쓰자라는 게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가서 우리가 메서드 체인이라고 하는 걸 배우거든요. 메서드 체인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자면 명령어들을 쭈루룩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한국어 쓰면은 한국어 엄청 길게 쓸 수 있잖아요. 한국어는 뭐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소설 중에 하나가 소설 한 권이 한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파이썬도요, 코딩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줄로 쭈루룩 이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한 줄이 길어지면은 얘가 도대체 이 줄 가지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줄은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을 해서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공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불필요한 공백들은 피하고요. 그리고 는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한 칸 이상 띄워도 됩니다. 한 칸 이상 띄워도 되지만 한 칸 이상 띄워놓으면 또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 칸 정도만, 저는 한 칸 정도 띄는 게 저는 거의 습관이거든요. 좀 보기 좋으라고. 근데 안 띄셔도 되고 띄워도 되는데, 좀 띄게 되면은 한 칸 넘어서, 한 칸 이상이라 그러면 아닌데 2칸 이상 띄우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은 건데, 주석을 좀 다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은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이 코드가 뭡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석 달 때 샵으로 주석 단다 그랬잖아요. 코드 내에는 샵으로 달든지, 아니면은 주피터 노트북은 마크다운이라는 걸 지원을 하니까 마크다운을 통해서 내가 이 코드에서는 무슨 일을 한 거야 라는 거를 설명을 잘 해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코드를 복귀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류를 잡아내는 디버깅 같은 거, 우리가 디버깅, 오류 잡아내는 걸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디버깅 같은 거 할 때 내가 이거 어디서 했지, 이거 뭐 어떤 코드가 이거를 하는 거지, 이거 못 알아보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재사용성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쨌건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완성해 놓으면은 이걸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거 복사해서 또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코드가 뭐한 코드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석은 항상 갱신하는 습관, 그리고 불필요한 주석은 삭제하고 항상 주석을 최신화하는 그런 습관은 들여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정말 팁인데,
여러분들이요, 소문자 L 아니면 대문자 O 아니면 대문자 I 같은 거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쓰지 말라고 해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쓴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건 아닌데, 이게 뭐하고 헷갈려요? 숫자 1 또는 숫자 0, 이렇게 숫자하고 헷갈릴 것 같은 그런 문자들은 쓰지 않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지, 아예 금지, 쓰지 마세요. 그냥 소문자 L이라든지 대문자 I나 대문자 O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하고 좀 헷갈릴 것 같은 문자들은 쓰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함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함수명은 소문자로 보통 하고요. 왜냐면 함수 써야 되는데 그것도 대문자로 또 바꾸기 귀찮으니까 함수는 소문자로 하고, 필요하면은 공백 대신에 밑줄로 나누는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코딩 규칙 표준은요, 안 지킨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든 파이썬으로 뭔가를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항상 마음에 담아 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하게 될 거고, 마음속에 담아 두시고, 파이썬만이 가지고 있는 파이서닉 코드, 파이서닉 코드라고 하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파이썬 스타일 코드라고 하는 건요, 초기 파이썬,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귀도반 로썸이 파이썬을 만들 때 당시에 프로그램 잘 못하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좀 입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C나 자바와 비교해서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간단한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한국어를 써서 조금 익숙치 않은 거지, 실은 영어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코딩해 놓으면은 마치 영어처럼 술술 익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코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면은 물론 이제 컴퓨터가 이해를 하게 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지만, 그 코드를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예전에는요, 우리가 뭐 논문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쓸 때 막 이게 코드를 좀 보여줘야 된다, 알고리즘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은 수도 코드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수도 코드라고 해서 이게 한국말로 거지 코드라고 하기 좀 그런데, 이게 나름의 이제 문법이 있고, 나름의 문법이 있어서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건 아닌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라고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냥 코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수도 코드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이제 논문 공유할 때 이제 논문에 나 이런 알고리즘 제안합니다 그러면 코드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을 썼었는데, 최근에는 파이썬으로 적어요. 왜냐면 워낙 간결하게 되어 있고, 또 쉽게 다들 이제 파이썬 언어가 정도는 쉽게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대부분이 파이썬의 간단한 문법적 특징을 오히려 역으로 도입을 해서 좀 쉽게 쓰게 만들자라는 게 지금 현재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이따 배울 건데, 이게 리스트가 있어서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 얘네들을 하나로 붙여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실은 이렇게 이제 포문 돌려가지고 어렵게 써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냥 조인 이런 거 해주면 되거든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좀 간단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이 있을까라고 하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간결하게 쓸 수 있다는 특징. 그래서 그래서 파이썬 스타일의 코드는 정의하자면 가볍고 간단하게, 어떤 태스크를 하든지 조금 가볍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라고, 그런 코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코드를 쓰느냐, 파이썬 코드를 왜 쓰느냐,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 파이썬의 철학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컴퓨터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하는데 노력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말고, 컴퓨터가 일하게 시키는데 왜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 코딩은 간단하게,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 컴퓨터는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나는 나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코드상으로는 해야 될 일을 최대한 줄이면서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신 걸로는 많지 않겠지만, 지금 오늘 이제 저희 코드들 하다 보면, 기능들 하다 보면은 야, 이거 되게 간결하게 할 수가 있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코드상으로 할 일은 최대한 줄이자라는 게 파이썬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도 되게 간결해지고 작성 시간도 줄여지니까, 저희도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하고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처음에 목업은 파이썬으로 만들어요.
왜?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이 되는지, 이 로직이 되는지, 이 알고리즘이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잘 돼? 그러면은 파이썬은 조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바로 바꾼다든지 C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오픈소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예제 코드까지 다 파이썬이 코드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성을 해주면은 실제로 공유하기도 되게 편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작성 코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 스타일 코드라는 거를 뭐 명확히 정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파이썬에서 쓰는 스타일, 파이썬만이 가지고 있는 코드들, 파이썬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맞물려서 느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느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코딩하는 데 드는 노력들을 줄이는 기능들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파이썬이 스타일 코드, 이렇게 말이 꼬이지, 파이서닉 스타일 코드라고 하는 거에 처음으로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R이 대세였던,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하는데 R이 대세였던 시절에도 파이썬 쓰시는 분들은 누가 쓴다 그랬죠? 바로 텍스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썼다 그랬잖아요. 문자열 관련된 파이썬 이 코드들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 문자열은 파이썬 내에서 리스트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라든지 인덱싱이라든지 슬라이싱이 가능하고 대신에 변경만 불가능하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거, 그리고 연산자들도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거기에다 추가해서 좀 기능들 좀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는 스플릿 함수입니다. 스플릿 함수는 특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값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을 기준으로 이거를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0, 1, 2, 3 이 문자열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스플릿 해주게 되면은 메서드죠, 그죠? 메서드 형태로 가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스플릿 하면서 아무런 매개변수 안 줬죠? 아규먼트가 없잖아요, 그죠? 인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공백 하나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분할하면요, 분할하는 기준은 사라지고요, 이거는 지우고 얘 해서 4개의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나는 공백이 기준이 아니라 난 다른 걸 기준으로 좀 할래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컴마로 하고 싶다 그러면 컴마 기준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컴마로 스플릿 한 다음에 언패킹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어차피 3개의 원소니까 A 변수도 넣고 B에다 변수도 넣고 C에다 변수도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점을 기준으로 나누겠다 하면서 점을 기준으로 나누면서 언패킹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실은 스플릿 함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수가 있는 게, 날짜 같은 거 할 때 할 수가 있겠죠. 좀 이따 저희 살펴볼 거예요. 날짜 자를 수 있겠죠. 왜? 날짜 뭐 빼기를 기준으로 잘라줘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스플릿 함수는 영어 분석하는데 되게 좋아요. 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쓸 때 I am, boy 뭐 이렇게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단어 추출 어떻게 해요? 스페이스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단위로 자르면은 단어를 추출해서 리스트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자료형이니까 0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이렇게 하면서 인덱싱도 할 수 있고 슬라이싱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분리하는 게 있으면은 이거를 묶는 것도 있겠죠. 묶는 건 앞에 잠깐 나왔듯이 조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조인은 문자열로 구성된 리스트를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로 변환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구분자로 되어 있는 이렇게 구분자를 가지고서 묶어주게 되는 겁니다.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그러니까 여기 구분자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고요. 문자열로 보통 줘요. 문자열로 물론 빼기로 주면은 여기에다가 빼기로 줬다 그러면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보이듯이 문자열로 구성된 리스트만 이 조인이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숫자가 섞여 있다 그러면은 조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요. 대신에 이제 문자열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조인을 할 수가 있어서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로 합쳐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조인하면서 이렇게 컴마를 찍으면서 조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빼기 기호를 가지고서도 조인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이스 하나 단위로 조인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것도 가능할 거예요. 문자열 하나 있으면은 스플릿 한 다음에 뭐 월하고 일만 뽑아서 또 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묶어내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조인, 스플릿 가지고서 문자열을 쪼갰다가 붙였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만 가지고서 텍스트 분석하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해요. 단어 수 센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장 하나 있으면은 그 단어 수 세고 싶으면은 스플릿으로 나누면 리스트 되잖아요. 리스트에 랭스 재주면은 되겠죠. 그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스플릿으로 이렇게 쪼개 넣은 다음에 거기서 필요 없는 것들 단어 빼내고 리무브 하든 뭐 하든 빼내고 몇 번째 단어 빼내고 다시 조인하면 다시 문자열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인과 스플릿 가지고서 여러분들 문자열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문자열 가지고서요 포매팅이라는 걸 또 할 수가 있어요. 이 포매팅이라는 거는 어쩔 때 쓰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좀 많이 배웠는데 메일머지라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님 안녕하세요. 이런 문자열을 만들고 싶어요.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 앞에가 자꾸 바뀌어요. 뭐 누구누구님 하고 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변수로 뭐 고객 이름 이렇게 이제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는 뭐 커스트에다가 더하기 하면서 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게 되게 많다면요, 막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다면요, 그럼 플러스 기호 막 있고 막 이렇게 아우 막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만드는 게 포매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의 포매팅 좀 살펴볼게요.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실습할 때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둘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먼저 퍼센트 서식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자료형을 넣어주고 뒤에다가 퍼센트 값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료형은요, 문자열인 경우에는 퍼센트 S, 문자 하나인 경우에는 퍼센트 C, 이건 잘 안 써요. 그리고 정수는 퍼센트 D, 실수는 퍼센트 F, 그 다음에 팔진수, 이것도 잘 안 쓸 건데, 16진수 뭐 퍼센트 X, 그리고 퍼센트는 퍼센트 문자를 쓰고 싶을 때, 그러니까 퍼센트 문자 자체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뭐 10% 올랐습니다. 오름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요, 파이썬에서 이 퍼센트를요 포매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가격이 10% 오름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론 뒤에다가 퍼센트 서식을 해서 값을 안 주면은 이게 없으면 오류가 안 나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퍼센트 서식을 좀 썼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퍼센트 자체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퍼센트 두 개를 쓰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서식은 말씀드리냐면은 요게 안 맞으면요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퍼센트 D라고 한 곳에다가 문자를 주게 되면 오류가 나고요. 퍼센트 뭐 S라 그랬는데 숫자를 주면은 오류가 납니다. 그리고 키워드도 쓸 수 있고요. 키워드 쓰려고 그러면은 딕셔너리로 값을 전달하고요. 여러 개 자료형을, 여러 개의 이제 값을 좀 줘야 된다라고 하면 순서대로 값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코드 보시면은 더 좋아요. 자, 코드로 그건 좀 이따 이제 보기로 하고, 지금 퍼센트 서식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맷 메서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퍼센트 서식하고 유사한데 문자 형태가 있는 함수를 쓴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쓸 때 안에다가 이 중괄호를 가지고서 정의를 하고 뒤에다 점 포맷하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요, 중괄호만 쓸 수도 있어요. 중괄호만 써가지고 비워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채워줘 라고 비워둘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점 포맷하면서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면 그 순서대로 거기에 쭉쭉쭉 들어갑니다. 아니면 거기에다 튜플 주소를, 나는 얘 0번째 값을 쓸 거야, 첫 번째 값을 쓸 거야,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은 뒤에 튜플의 순서대로 인수가 나타나요. 아니면 키워드를 적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많이 써요. 포맷할 때는 요걸 많이 쓰고요. 주의해야 될 거는 튜플 주소 입력하는 거랑 요거랑은 두 개를 한 번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쓰는 경우에는 키워드가 항상 마지막에 위치해야지 오류가 안 나요. 이건 좀 이따가 저희가 해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좀 이따가 얘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서요, 요 문자열 다루는 파이썬이 코드들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먼저 파이썬이
코드를 우리가 쓰는 이유에 대해서 그 강의 자료에 있던 예제를 먼저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컬러스에 레드, 옐로우, 블루 뭐 이렇게 세 가지 원소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붙여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원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먼저 리졸트를 빈 거를 하나 만들어요. 빈 게 있어야지 되니까 빈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폼은 돌리는 거예요. 컬러스에서 폼은 돌려서 그럼 레드가 들어오고 옐로우가 들어오고 블루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리졸트에다가 플러스 는에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문을 돌리게 해줘야 돼요. 근데 파이썬에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 어떻게? 리졸트는 땡땡 join colors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묶여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다 L 누르시면 이렇게 라인 번호를 보실 수가 있어요. L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얘 빼고 하자고 치더라도 자, 얘 빼고 한다고 치더라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얘는 4줄, 얘는 2줄이죠. 그죠? 확실히 절약이 되죠. 이게 더 복잡한 코드로 되면은 훨씬 절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스타일 코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코드 중에서 좀 배운 거 스플릿부터 좀 진행을 해보죠. 자, 스플릿은 말 그대로 자르는 거예요. 자, 아이템즈라고 하나 만들죠. IMOV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IMOV. 그러면 아이템즈 이렇게 보시면은 문자열입니다. 그죠? 문자열이고요. 자, 이 문자열을 타입 한번 볼까요? 타입 보면은 문자열이에요. 그죠? 나 얘를 쪼개서 좀 가고 싶어. 쪼개고 싶어. 그러면은 아이템즈를 뭐 하면 돼요? 스플릿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나와 있으면은 각각의 원소로 스페이스 단위 여기를 기준으로 쪼개면 스페이스는 사라져요. 스페이스는 사라지고 그걸 기준으로 쪼개면서 4개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반환하죠. 한번 볼까요? 자, 마이 리스트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럼 마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나 첫 번째 단어만 필요해. 첫 번째 단어만 필요해. 0번째 단어만 필요해. 2번째 단어만 필요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리스트로 변환하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가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단어가. 야, 이거 재밌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 응용해서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아이템즈 해가지고 My name is 철수. Your name 오늘 이런 예제 많이 할 거예요. Your name is 영희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단어를 추출하고 싶어요. 근데 단어를 보면은 스페이스 단위로 되어 있네요. 오, 스플릿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아이템즈에 스플릿 해봐요. 자, 그러면은 스플릿은 말 그대로 스페이스 단위로 쪼개지는 거니까 마이자, 네임자, 이즈자, 철수자, 유어자, 네임자, 이즈자, 영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단어를 추출하고 싶은데 이거 중복 단어가 있잖아. 나 이거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하면 돼요? 세트 뭐에 활용한다 그랬죠? 중복 제거에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셋 하면은 중복이 제거됐어요. 아, 근데 세트는 리스트처럼 이렇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리스트로 또 바꿔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명령어의 한 줄이 한 명령어이긴 한데 이걸 끝낸 값을 또 받아서 또 이런 것들에도 좀 익숙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으면은 아주 간결하게 또 이런 코딩이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어 리스트 만들어 내겠죠. 자,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이럴 때 이것도 좀 해볼래요. 뭐라고 해보냐면 그럼 단어 수 세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서 랭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개 단어가 쓰였군요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차근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하나하나 쪼개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y was 해가지고 우선은 아이템즈 스플릿하고 뭐 예를 들어서 스플릿하고 그 다음에 그 my was를 업데이트를 다시 하면서 이걸 세트로 my was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my was 하는데 업데이트 할 건데 이거를 리스트로 다시 만들어주고 뭐 그 다음에 length my was 뭐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왜 이 코드를 풀어놓는 걸 보여드리냐면 이거를 받아서 얘가 한다라는 거를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넣어주고 또 얘 잡아서 넣어주고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자, 스플릿은 기본적으로 인자를 아무것도 주지 않게 되면은 스페이스 단위로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컴마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EX로 하나 만들죠. 파이썬, 자바, C 이렇게 있다고 치죠. 자, 얘 쪼개고 싶어요. 자, 그럼 쪼갤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플릿 쓰게 됩니다. 스플릿 쓰는데 컴마로 쪼개고 싶어. 그래서 컴마로 쪼개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컴마로 쪼갰어요. 그죠? 그럼 컴마는 사라져요.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문자열이에요. 공백도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띄고 자바 이렇게 나오죠. 문자 띄고 C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어떻게 주면 될까요? 여기다 스페이스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나는 쪼개고 싶어. 이거를 기준으로 쪼개고 싶어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플릿을 사용해서 문자열들을 쪼개서 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단어 단위로 아니면 내 원하는 데 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예제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날짜가 왔는데 2021년 10월 2일 이렇게 왔다고 치죠.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날짜가 왔는데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점을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EX에서 스플릿해서 이번엔 뭐 하면 돼요? 점 하면 돼요. 그럼 연, 월,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트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데이트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럼 데이트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월만 필요해. 그러면 month는 이거를 데이터에도 안 넣고 바로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year 변수에다가 month 변수에다가 day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year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month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day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언패킹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month만 좀 필요한데 year랑 day 필요 없는데 이것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필요 없는 것도 언패킹 할 때 언더바를 해줘라. 언더바를 해줘라. 그러면은 오류 안 나고 month 제대로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문자열을 단어 단위로 쪼개서 리스트로 만들게 되면은 기존에 배웠던 그 리스트 가지고 했던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저희 이번에는 조인 한번 해보죠. 자, 조인은 리스트를 하나로 묶는 거라 그랬어요. 리스트를 묶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드는 건데 주의해야 될 거는 문자열을 하나로 묶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가 무조건 문자열만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있으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만들어 보죠. 안 되는 진짜 보자고요. 1, 예를 들어서 0이 100, 철수 이렇게 한번 해보죠. 조인 한번 해볼까요? 조인할 때는 먼저 내가 얘네를 결합하는 구분자, 그러니까 결합할 때 리스트와 리스트 사이를 구분하는 거 뭘로 줄지 먼저 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싶으시면은 그냥 점점 찍으시면 돼요. 조인 EX 안 돼요. 왜? 여기 보시면은 스트링만 된다. INT가 있어서 안 된다. 정수가 있어서 안 된다. 라는 오류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문자열로 구성된 리스트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my words가 지금 저희한테 있어요. my name, 영희, 철수, is, your, my, your 이거를 하나의 결합해서 문자열로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join 하시면 돼요. 조인하고 뒤에 내가 조인할 리스트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적어줬으니까 구분자가 없으니까 쭈루룩 붙는 거 보이시죠? 자, 얘 타입 한번 볼게요. myWords 같은 경우는 리스트고 얘의 타입은 str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원소, 문자열로 구성된 원소로 구성된 리스트를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 때 조인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 구분자를 좀 주고 싶다. 결합을 하는데 구분자를 좀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 하나 줄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빼기 두 개 쓸래? 이렇게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요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날짜 있던 거 한번 가볼까요? EX 지금 살아있죠. EX 안 살아있네요. 죽였네요. 여기서 죽였네요. 자, EX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 2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얘의 구분자를 점 말고 이걸로 바꾸고 싶어. 예를 들어서 꺽쇠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얘를 스플릿을 해요. 스플릿을. 점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인하면 되죠. 조인, 얘를 조인하는 거예요. 뭘로? 이걸로. 이렇게 되면 그 안에 구분자들을 바꿔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인하고 스플릿을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야, 이 문자열이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걸로 대체하고 나는 이렇게 조인을 하겠어 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포매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포매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코드가 복잡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아까 제 강의 자료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하나 넣어보죠. 마이네임에서 뭐 홍길동 하나 넣어보죠. 자, 넣어놓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나의 이름은 하고 한 칸 띄고 뭐뭐입니다. 이런 문자열인데 여기에 홍길동을 넣고 싶은 거예요. 뭐 홍길동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뭐 문현실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뭐 홍길동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변수니까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름은 여기는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넣어주는 게 기본이냐면 여기다 더하기 하면서 my name 하고 더하기 하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럼 보시면 더하기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리스트 간에 결합하는 거잖아요.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이니까 문자열도 리스트니까 결합해서 하나의 문자열을 뱉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수들이 몇 개 안 되면 괜찮지만 막 변수도 많아지고 막 여기 막 열었다 닫았다 그러고 막 헷갈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퍼센트 서식 또는 포맷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의 우선 그냥 딱 쓰는 거예요. 이름은 뭐뭐입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s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s 적어주면 지금 이 상태는요 그냥 글자예요. 글자인데 내가 여기 뒤에다가 %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값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주면은 이 %s 부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여기 준 글자로 바뀐 거죠. 그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에 변수잖아요. 변수 이름 넣어주시면 돼요. my name.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자를 만드는데 중간중간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있어. 바뀌어서 제대로 좀 문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 서식을 쓰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 서식을 요거를 안 쓰면은 그냥 문자열이에요. 그냥 문자열인데 뒤에 %를 적어주면 이제 그때부터 % 서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응용해 보죠. 자, 이번에는 자, 나의 이름은 %s입니다. 요즘에 주식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수익률은 몇몇 %, 이건 이제 우리가 숫자로가 아니라 이제 그 소수점으로 올 거니까 F로 해주는 거예요. S로 하시면 안 돼요. 우선 S로 한번 해볼게요. %S 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 하시면서 적어주면은 0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20이다 이렇게 적어주면요. 제가 지금 당황한 게 파이썬이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s는 무조건 그냥 다 문자열로 바꿔서 다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데 근데 %d는 안 돼요. 확실히 이건 안 돼요. 요거는 %d는 숫자기 때문에 아니면 f도 숫자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정확히 하려면은 % 이거는 f로 좀 적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점이니까 20%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 개를 적고 싶으면은 요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다시 응용해서 밑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이런 거 한번 해보죠. 나의 이름은 %s입니다. 자, %s의 수익률은 %f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자, 그러면 자, % 적어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럼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0이
그리고 또 0이 적어줘야 돼요.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20 이렇게 적어보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튜플, 이거 튜플이잖아요. 튜플 형태로 적는 거는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먼저 이것부터 해보죠. 내가 여기에 퍼센트를 쓰고 싶어. 20%다. 이렇게 적으면은 오류가 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퍼센트 쓰고 싶으면은 퍼센트 한 번 더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열로 수익률은 20%입니다. 퍼센트 안 쓰고, 퍼센트 서식 안 쓰고 쓰면은 퍼센트가 그냥 문자예요. 근데 이렇게 퍼센트 서식을 쓰게 되면은 퍼센트 기호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퍼센트 자체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퍼센트 2개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좀 복사해서 요거 그대로 요거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자릿수가 너무 많아. 너무 자릿수가 많아. 20.0000 이것 좀 조절하고 싶은데 그러면요 위로 몇 개인지 아래가 몇 개인지를 F 앞에다 적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해봤자 세 자리잖아요. 세 자리에 밑에 두 자리만 보고 싶어. 요렇게요. 위로는 세 자리, 밑에는 두 자리.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건 반올림이 아니에요. 버림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뭐 내 10자리로 나타줄 때 10자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제 자릿수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릿수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정수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해요. 요거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죠. 퍼센트 S에 ID는 우리 ID 같은 거 붙이면은 U 뭐뭐뭐뭐 이렇게 붙이는 경우 많잖아요. U %D 뭐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래서 뭐 0이고 얘는 뭐 첫 번째 애야 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요렇게 그럼 U1 이렇게 붙잖아요. 그럼 만약에 나 이게 U0001이었으면 좋겠어. U0001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여기에다가 04D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0으로 채워진 1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버리거나 올리거나 이거를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자릿수 맞추는 건 D에서는 가능해요. 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자릿수 맞춰서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좀 귀찮지 않아요? 이거 좀 귀찮죠.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나오는 건데 매번 이렇게 적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딕셔너리를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변수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me 변수 만들어 name이란 키하에서 0이 그리고 여기 닫고요. 그리고 나이라는 키하고 나이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참고로요 딕셔너리는요 여기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코딩을 할 때 요즘 파이썬 버전이 이게 돼요. 여기 컴마 찍었잖아요. 컴마 찍은 데서 엔터 한번 치시면요 밑으로 내려집니다. 이거는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엔터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엔터 치는 건 안 되고 딕셔너리인 경우에 이렇게 컴마 찍어져 있는 경우에 끝에 가서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줄 맞추면서 이렇게 돼요. 이게 되게 편한 게 우리가 딕셔너리에 뭘 많이 담아놨을 때 좀 이렇게 보기가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엔터 쳐놓으면은.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으면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퍼센트 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키로 삼은 애 있죠. 가로치고 이름 키잖아요. 키 이름을 적어줘요. 키를 적어줘요. 그리고 얘 무슨 형태로 오는지 S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입니다. 그리고 또 적고 싶다 그러면 퍼센트 네임의 수익률은 그 다음에 퍼센트 그 다음에는 에이지가 아니죠? 왜 에이지로 했지? 프로핏으로 하죠? 프로핏 자 수익률 그러면 프로핏이라는 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거 썼던 그대로예요. 3.2F %입니다 하고서 이 뒤에다가 저 딕셔너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딕셔너리에서는 네임 반복 안 했잖아요. 그죠? 한 번만 적었는데 네임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오고. 그리고 프로핏이라는 키는 여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지는 서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서식을 쓸 때 저는 제일 권장하는 거는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쓰시는 거를 가장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은 키를 보고서 아 내가 거기다 뭘 넣었구나, 이게 키가 뭐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포맷은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포매팅 할 때 포맷 함수 쓰는 거 한번 해보죠. 포매팅, 이번에는 포맷 함수. 자, 포맷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법은요, 중괄호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퍼센트 쓰는 것처럼 중괄호인데, 얘는요 문자열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서식을 지정을 하잖아요. 포맷 문자열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있으면요 그냥 중괄호예요. 그죠? 중괄호인데 여기에다가 포맷 하시면서 순서대로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영희님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철수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가 실은 아까 전에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이걸 만약에 이제 퍼센트 서식으로 적는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적는다 그러면 퍼센트 S님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퍼센트 S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런데 이게 포매팅이 편한 게 이런 게 편한 거예요. 튜플 형태의, 튜플의 몇 번째냐 이걸로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님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이름하고 여기 들어가는 이름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포맷 쓰면요, 포맷 하시면서 영희철수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철수님 안녕하세요. 그럼 몇 번째인지, 이거 첫 번째잖아요. 영희님 안녕하세요. 철수님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영희입니다. 철수님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주소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적는 거를 더 권장을 합니다. 좀 길어지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your name 님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my name 입니다. your name 님 만나서 반가워요 하면서 포맷하면서요 어떻게 적어주냐, your name 부분은 영희, 반대로 가보죠. 여기 철수라고 할까요? 철수. my name은 영희. 짠. 이렇게 는을 통해서 키워드 인자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키워드를 지정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써도 되고, 튜플 주소로 써도 되고, 키워드로 써도 되고, 편한 대로 사용을 하세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퍼센트 서식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키워드로 해서 하는 거를 가장 많이 사용은 합니다. 어쨌건 이 포매팅을 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절해 보면서 문자열들을 생성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보니까 코드는 길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바로 파이썬이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자열 관련된 거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파이썬 스타일 코드 아주 중요한 다음 영상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